3차 방정식의 근의 성질과 관련된 부분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에서는 사실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교재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수업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3차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해서, 즉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수분해가 메인 키워드입니다. 메인 키워드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근을 보면은 이런저런 성질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3차 방정식에서도 혹시 어떤 근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뭐 정확한 증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수업은 증명보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정도의 언급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뭐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1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2차 방정식에서도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3차 방정식에도 무엇이 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2차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떠올리시고 3차를 보시면 사실은 제가 4차까지 보여드리긴 할 거거든요. 4차까지 뭐 많이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으시기에 좀 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자, 그냥 3차라고만 쓸게요. 방정식 너무 길다. 3차 방정식 a의 x 세제곱 더하기 b의 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녀석에 세 근이 있다고 할게요. 세 근을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그 다음에 감마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자, 결론부터 제시를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1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다시 말해서 세근의 합은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2차랑 거의 비슷합니다. 포맷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되는 거, 선생님 세근의 곱인가요? 아니죠. 근이 세 개이기 때문에 두 근끼리의 곱의 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즉 두 근끼리의 곱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a분의 c가 됩니다. 지금 나름 규칙성을 발견해 보셔야 돼요. 나름 되게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폼에서 살펴보면, 자, 알파, 베타, 감마, 다시 말해서 세 근의 곱은 무엇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라는 것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선은 뭐 증명이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를 바로 이제 증명하기보다는 결론을 쭉 얘기한 다음에 간략하게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두 번째로 세수를 근으로 하는 방식, 우리 2차 방식 때도 해드렸어요.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세 근을 아는 거죠. 세 근을 안다. 세 근을 알 때 뭐 하자고요? 예. 물론 3차 방정식이겠죠. 세 근을 알 때 3차 방정식을 과연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자, 그럼 이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3차 방정식 세 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과연 3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도 좀 케이스가 나뉜답니다. 1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2차 방정식에도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x에다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게 하는 값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알파 넣었을 때 0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죠. x 마이너스 알파, x에다 알파 넣어보세요. 0 나오는 거 맞죠? 근데 베타를 넣어서도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 마이너스 베타, x에다 베타 집어넣어보세요. 0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감마를 집어넣어서도 0이 나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감마. 예, 지금 요 식을 표현해 보시면 여기 있는 x 값에다가, 여기 요 x 값들에다가 혹시 내가 여기에다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당연히 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 감마라는 세 개의 숫자를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잠깐만. 그럼 이 친구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선생님 이거 전개해봤더니 x 세제곱에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일 거고요. 왜 이렇게 계산을 빨리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하다 보면 늘어요. 하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에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의 x일 거고,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아니죠. 플러스 아니죠. 네, 마이너스 뭐가 되죠? 알파 베타 감마는 0이라고 전개가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2차 방정식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이 부분이 뭐 같다고요? 세근의 합이죠. 세근의 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라고 불리는 친구를 보면 얘가 뭐죠? 두 근의 곱의 합이죠. 두 근끼리 곱을 한 다음에 곱의 합이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뭐죠? 세 근의 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근의 곱. 그러니까 뭐 이 친구를 외우신다기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2차 방정식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발견할 수만 있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추리할 수 있다라고 해드렸죠. 근데 선생님 이 친구를 굳이 1번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래요? 뭐라고 말할래요? 여기 1인 거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 1인 거 눈에 보이세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는 어떤 상황 같아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일 때? 개수가 1일 때를 산정하고 하는 거죠. 쉽단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3차 방정식의 근이 최고차항 개수가 1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선생님 최고차항 개수가 1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해드렸죠. 어떻게 해드렸어요? x-알파에 x-베타에 그 다음에 x-감마라는 녀석이 0인 게 성립하긴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지 모르니까 여기다 뭘 하면 된다고요? a를 곱해주시기만 하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맞다.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세 근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좀 더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뭐 1번과 2번을 설명드리고 있으면 좀 결론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게 왜 성립하는 거냐 이해시켜도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직관적인 설명을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2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요거 전개해 놓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전개 한번 해보세요. 자,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의 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이다.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a에다가 알파 베타 그 다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알파의 x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는 0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됐나요? 자, 조금만 더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를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는 a가 어디 있어요? 여기는 a라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여기 b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가 뭐 같아요? 여기는 이 부분이 눈에 보이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자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불리는 친구,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불리는 친구는 뭐로 써야 돼요? a분의 잠깐 다시 조금만 지울게요. 판서를 잘못했어요. 자,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인 거 눈에 보이실까요? 됐나요? 그러면 좀 잘 안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a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고 뭐만 남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만 남는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2차 때도 제가 뭐 직관적으로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3차 때도 직관적으로 하고 넘어가셔도 사실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는 건 1번과 3번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자, A와 D도 한번 볼까요? 선생님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뭐죠? 라고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A는 그냥 A일 거고 그 다음에 D로 표현된 게 뭐예요? 여기는 요 친구죠?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A에 알파, 베타, 감마니까 안녕 플러스 다시 말해서 뭐가 나오죠? 알파, 베타, 감마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부분을 엄밀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3차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성립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2차에서 했던 성질들이 3차까지 확장이 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사실은 확장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가 2차에서 했던 것들이 3차까지 확장되느냐? 네, 당연히 되는 겁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2차에서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뭐냐면 이 부분 하고 싶어서 그래요. 3번 켤레근이라는 것이 3차 때도 성립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제가 지금 결론부터 계속 얘기 드린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차 방정식입니다. 3차고요. ax 세제곱 더하기 b의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2차 때도 제가 켤레근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네요. 거기서 연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어떤 식의 언급을 드렸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번 만약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다시 말해서 개수들이 다 뭐가 되면 이 녀석이 유리수이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유리수이다. 조금 지우자. 오늘 좀 말이 꼬이네요. 유리수일 때 됐죠. 유리수일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냐? 만약에 P 플러스 Q의 루트 M이라는 친구가 근이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그 녀석의 켤레인 P 마이너스 Q의 루트 M도 근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도 성립하겠죠.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말은 이거예요. 3차에서도 뭐가 성립할 거다. 3차에서 얘네 둘 사이가 무슨 관계라고요? 예, 켤레근이라는 녀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유리수란 멘트를 걸었으니 그럼 또 다른 거 이제 떠오르시죠? A, B, C, D가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요?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라면, 즉 실수일 때. 자, 이 실수 유리수라는 조건이 사실은 뭐라 그랬냐면은 문제를 푸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다시 해서 이 말은 P 플러스 QI가 만약에 근이라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 방향도 가능하죠. P 마이너스 QI가 근이라면 P 플러스 QI가 근. 다시 말해서 얘네들도 무슨 관계다? 얘네들도 켤레근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지금 증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정말요? 진짜요? 예. 2차와 동일해집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차를 1차, 2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했었잖아요. 그럼 결국에 3차도 결국 1차, 2차로 나뉘기 때문에 2차에서는 사실은 이 성질이 당연히 성립했잖아요. 이 두 가지 성질이 사실 언제 2차 때는 너무나도 당연히 성립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3차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1차와 2차의 곱으로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즉 이 녀석이 어떻게 됐다고요? 1차식이랑 곱하기 2차식으로 이미 분리되었다는 거죠. 인수분해 돼버린 겁니다. 그럼 2차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있는 성질들이 당연히 성립하는 걸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당연히 따라간다는 거죠. 단 조건을 만족할 때 말이죠. 유리수 조건일 때 또는 실수 조건일 때만 켤레근의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증명까지는 하지 말고요. 이런 것도 있다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번외 과정이고요. 번외 과정입니다. 4차 방정식에서도 그러면 확장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죠. 4차 방정식에서도 뭐가 있느냐?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번외 과정이에요. 알아두신다고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굳이 알아둬야 될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다시 해서 4차니까 되게 길겠죠. 4차면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2차도 했었고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과정을 봤단 말이야. 그러면 4차도 설마 그렇게 되는 건가? 잠깐만, 식이 복잡하겠죠. A의 x 4제곱 더하기 B의 x 세제곱 더하기 C의 x 제곱 플러스 D의 x 플러스 E는 0이라는 4차 방정식이 있어요. 야, 식 너무 복잡하다, 그죠? 그럼 이 녀석의 근을 뭐라고 하느냐? 4개가 있어야 되겠죠? 4차니까 알파, 그 다음 베타, 그 다음에 감마, 하나 뭐하지? 좀 이상하게 생긴 거, 요렇게 델타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상하게 생긴 애입니다. 이거 다 그리스 문자인데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그리스 문자랑 여러분 영어 알파벳이랑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자, 이거 파란색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노란색은 진짜 여러분들 중요한 거지만 알아두면 좋은 거니까, 그렇다고 또 알아둘 필요가 없다까지는 아니니까. 선생님 설마 그러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 네 근의 합은 뭘까요?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럼 두 번째로요, 근이 4개니까 2개씩 하는 거죠.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그 다음에 감마 델타, 그 다음에 델타 알파.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A, C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아요? A분의 C가 되겠어요.
3번은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규칙성을 보여서 뭐 쓸지는 알겠죠? 써드릴까?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더하기 감마, 델타, 알파 더하기 델타, 알파, 베타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됩니다. 규칙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뭐 사실은 2번하고 3번은 거의 보실 일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살펴보시면 선생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근의 곱은 그러면 설마 a분의 2가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맞아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1번 하고요. 예, 그 다음에 4번 정도를 여러분들이 쓰시지 뭐 2번, 3번까지는 사실 보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풀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알아둔다면 뭐 제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지 기필코 알아야 되는 상황이다까지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 왜냐면 이게 우리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 거면 제가 엄밀히 하겠는데 사실은 뭐 전에는 다 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 세대들은 뭐 사실 이거 다 공부하고 문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알아두면 편하긴 하지만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문제가 세팅되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좋아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3차, 4차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적어보시고 비교해보시는 게 제일 낫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반대로요,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근이야. 4차 방정식 근이야. 그럼 뭐 할 수 있겠어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여기 x 값에다가 여기 초록색으로 해드렸죠? 여기 있는 x 값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넣어보세요. 0 나오나 안 나오나? 0 나오죠? 예, 0 나옵니다. 예, 4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최고차 계수가 1일 때 세팅이고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니면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a라고 쓰면 되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됐죠. 그래서 사실은 근을 알면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2차, 3차, 4차를 따로 뭐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같은 원리에 의해서 적용되고 있음을 알아두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것 같네요. 자, 오늘 개념은 약간 짧죠. 개념이라기보다 그냥 언급하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한 번쯤 그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확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 계속 개념을 추가로 계속 뭔가 더 추가로 배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점점점 확장시켜가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안녕.